자, 오랜만에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치고 나서 또 추석을 지내고 나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죠, 그죠?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80조까지였죠. 정부의 세입 세출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세금, 비례세, 뭐 누진세까지 했었고, 오늘은 81쪽 정부의 의사 결정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번 영상은 되게 좀 짧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요번 주 뒤에 배울 내용이 약간 양이 많아서 오늘 영상이 좀 짧을 거고 다음 영상들이 좀 길 거라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네. 먼저 오늘 공부할 거부터 봅시다. 정부의 의사결정.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국민이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주요 용어, 정부의 의사결정, 비용 편익 분석, 재정 건전성, 국가 채무. 뭐 익숙한 단어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봅시다. 어렵지 않아.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중간고사 전에 앞에서 배웠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부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겁니다. 자,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예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재정활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한번 봅시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축약한 겁니다. 정부의 의사결정, 정부의 경제활동의 목적, 정부가 경제활동을 왜 하는가? 즉, 정부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경제활동하는 목적 역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한정된 세입을 활용하여. 세입은 우리가 배웠죠. 뭐 세금을 걷는다거나 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판매한다거나 뭐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해가지고 수입은 얻었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한정된 자금을 활용해서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자, 그런 내용이 81쪽 위에 적혀 있는데, 사실은 보세요. 쉽지 않아. 정부가 경제활동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왜 쉽지 않을까? 첫 번째, 먼저 한정된 세입을 활용하라 그랬잖아. 세입,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세출을 늘리면 국민들이 부담이 커지겠죠. 세입을 늘려도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세출을 늘려도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 왜? 세입을 늘리면 국민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세출을 늘려도 역시나 나중에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세입을 많이 할 테니까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될 테고, 또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각 기관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한정된 세입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정부는 어려울 수 있고, 두 번째,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그랬잖아. 최대한 정부가. 근데 국민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죠? 국민, 지역, 집단, 계층 간 다양한 이해관계로 다양한 요구가 나올 수 있겠죠. 국가는 이런 다양한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덜 피해가 가게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끔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적혀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려우면은 뭐 때려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 당사자 간의 이익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두 번째 예산에 맞도록 합리적인 세출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또 돈을 쓰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요구를 말할 텐데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조정을 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가? 정부가.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81페이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또 81페이지 밑에 보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나와요. 옛날에 비용 편익 분석 배웠죠, 우리. 비용 편익 분석. 왜 여러분들 비용 마이너스 편익 분석 막 이렇게 읽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뭔가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따져보고 어떠한 게 나은지를 고려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었죠. 정부의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건 정부가 정책을 실시할 때 그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정책을 실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었죠. 정부의 비용 편익 분석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직접적인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실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고용 효과,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고용할 수 있나, 또 소득 재분배 효과, 이걸 실시했을 때 소득이 어떻게 재분배가 되는가,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가 아니면 골고루 분배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여요. 이런 걸 따지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것과 안 따지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크겠죠. 계획을 세운 것과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건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또 정부가 실시하는 이 정책은 뭐 1, 2만 원 드는 정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큰 돈이 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책이라는 건. 그죠? 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 수조, 수십조가 들어가는 정책을 펼칠 때 그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너무나 적다면 그 정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손해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또 이런 식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 이 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을 평가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용 편익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이 81조에 나와 있듯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비용 편익 분석이 도움이 된다. 하나의 방법이 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82페이지. 그러면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짧아요. 짧습니다. 자, 봅시다. 정부가 의사결정,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뭘 고려해야 되는가,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책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과 형평성 많이 들어봤죠?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효율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소득의 분배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도록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 활동을 할 때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거나 혹은 불편하게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경제 활동을 할 때, 그죠? 그럼과 동시에 또 이 소득 분배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곤란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이 국가가 경제활동을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전성은 이 전 영상에서도 제가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국가의 조세와 관련해서 설명했었는데, 재정이 건전하냐 건전하지 못하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였죠. 정부의 세입보다 세출이 너무 많을 경우에, 즉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을 경우에, 너무 많을 경우에,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이 썼을 경우에, 이럴 때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낮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나쁘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럴 경우엔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는 거야. 국가 신용도라는 건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냐, 이 나라를 신용할 수 있냐 없냐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스스로 버는 이 세입이 적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믿지 않겠죠. 신용도가 하락되고 결국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세입과 세출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출을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 기타. 국민의 관심이나 사회 변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이 요즘에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즉, 국민들이 웰빙이나 건강에 관심이 많다. 사회적으로 요즘 이런 건강 관련 문제들이 자꾸 터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정부도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경제활동을 왜 했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최근의 관심, 최근의 변화 양상을 모두 고려해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려 요인까지 했고요. 영상 한번 끊고 83페이지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